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시사 이슈 편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키워드 스피킹에서 설명드렸던 표현을 모아서 출간한 책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정치하고 외교에 관한 표현 할 텐데요.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에 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치적인 이슈를 다룰 때 항상 다양한 생각들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다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정치적인 의도는 저희한테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8번 문장인데요. 미일 중러 4대 강국이 의견 차이를 보이게 만드는 통일, 그런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대상 간의 갈등이 있거나 의견 차이 같은 게 있을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at odds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 odd라는 단어, odd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에 또 s를 붙인 odds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다, 혹은 의견의 대립이 있다, 아니면 서로 충돌한다, 상충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four superpowers라고 미일 중러를 얘기하고 그 네 나라를 put at odds, odds인 상태로 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put 무엇 무엇 at odds라고 하면은 그 무엇 무엇에 해당하는 대상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의견 차이를 보인다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처럼 두 사람이 무엇 무엇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비동사 다음에 at odds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의견의 대립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하고 서로 말씀드린 것처럼 상충된다, 서로 다르다, 충돌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at odds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 혹은 거기에 더해서 내용이 상충한다고 할 때 at odds, 이런 표현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은 미국이 쳐들어올 거라는 어떤 공포에, 지나친 공포에, 피해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네, 의학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패러노이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해 망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일상에서 쓸 때는 쓸데없는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거 있잖아요. 주로 타인이 나를 해하려 한다, 해치려 한다, 이런 식의 실제와 다른 그런 공포감 같은 것을 패러노이아라고 하고요. 이 패러노이아의 형용사형이 패러노이드죠. 그래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지나치게 생각을 하거나 불필요한 공포 같은 것을 지닌 사람, 그런 사람을 묘사할 때 패러노이드라는 단어가 잘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북한을 얘기할 때 패러노이아 이슈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문장은 그 반공주의 같은 것이 불필요한 공포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그가 정의를 내렸다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통일과 관련해서 통일을 반대하는 이제 그런 의견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지금처럼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we are better off now, 이런 식으로 better off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인데요. be better off 다음에 어떤 상태를 얘기하면 이 상태가 더 좋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더 좋다, 지금 상태로, 지금 상태인 것이 우리에게는 이익이다,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we are better off now,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off 다음에 여기에 비동사라든지 그런 것을 넣을 필요가 없이 더 좋은 상태만 그냥 나타내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시면 You are better off without him. 그가 없는 게 너한테는 더 이익이다, 그가 없는 게 너한테는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도 뭔가 being 같은 것을 써야 될 것 같지만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더 이득이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are better off without him,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본국으로 송환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한 단어, 네, repatriate를 쓰면 됩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어원을 분석을 해보면 이 re라는 부분이 다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patriate, 이 부분은 국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애국자를 의미하는 patriot, 이 단어, 이 PATR 이 부분하고 여기 이제 PATRI 이 부분하고 어원이 같은 거죠.
그래서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애국자인데 이 부분은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father, 그 다음에 교황을 의미하는 pope, 다 어원이 같아요. 다 어원이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고방식으로 아버지하고 교황하고 국가는 이제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repatriate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탈북자처럼 사람을 돌려보낼 때도 이 단어를 쓰지만 특히 돈을 자기 나라로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 그때도 repatriat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있는 자산을 다시 자기 나라로 보내는 이런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럴 때 repatriate이라고 얘기하고 뒤에다가 뭐 돈이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셋처럼 자산이나 이런 것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탈북자 혹은 뭐 세터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할 때, 네, 이렇게 assimilate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은 동화하다, 동화되다, 동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원을 분석해 보면은 이 simulate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similar 하고 어원이 같죠. 그래서 같아지는 것이 assimilate가 되겠습니다. 전치사 into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잘 동화한다고 얘기하면 assimilate into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여기 이제 동화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밑에 integrate into라는 표현도 있죠. integrate는 뭐 우리말로 따지면은 통합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통합이 된다고 할 때 integrate into our society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동화된다고 하려면 assimilate into our societ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미국 사회에 완벽하게 동화되었다, 잘 적응하며 산다 이렇게 말할 때 assimilated into 이렇게 전치사 into를 써서 표현을 하면 되죠. 네, 비슷한 내용인데요. 완전한 구성원이라고 할 때 member 앞에 붙일 수 있는 단어가 네, 여기 나와 있는 full-fledged가 있죠. 보통 full-fledged member라고 하면은 완전한 구성원, 완전한 멤버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full-fledged member라는 표현이 잘 등장을 하는데 여기처럼 정말로 어떤 그 모임이라든지 단체의 멤버가 된다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문을 보면은 25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 클럽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식 멤버를 말할 때 full-fledged member 이런 표현을 생각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탈북자들이 느끼는 소외감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alienated라는 단어가 있죠. alienate이 소외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거기서 나온 alienation이 보통 소외라는 뜻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feel alienated라고 하면은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어떤 단체 같은 것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feel alienate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럽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소외감을 느꼈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들과 동화되는 느낌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긴장이 고조된다고 했는데 긴장은 이제 텐션이라고 하는데요. 고조된다고 할 때 아주 잘 등장하는 동사가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escalate이죠. 우리가 뭐 지하철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생각하면 되죠. 기본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조된다는 의미로, 긴장이 고조된다는 의미로 잘 쓰이고요. 긴장뿐만 아니라 여기처럼 어떤 감정, 특정한 감정이 심화되는 경우에 에스컬레이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포가 심화되었다, 공포가 또 고조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악화된 나머지 무엇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에스컬레이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말다툼이 고조가 되어가지고 악화되어서 into violence, 폭력 사태로 번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말다툼하다가 그게 실제로 주먹 다짐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escalated into violence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북한이 항상 하는 비난이라든지 위협 같은 것을 네, 이렇게 rhetoric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same kind of rhetoric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똑같은 얘기, 맨날 하는 뻔한 얘기 이런 뜻이 됩니다. 이 rhetoric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 수사학 이런 어려운 단어도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rhetoric이라는 외래어로도 잘 쓰는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뻔한 얘기, 선전선동 같은 것을 할 때 하는 그런 얘기, 그런 것을 보통 rhetoric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이렇게 political rhetoric, 정치인이 하는 근사한 말 같은 것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 political rhetoric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네, 그 다음에 말만 요란하지 행동은 없다라고 할 때 개가 짖는 모습을 나타내는 bark하고 그 다음에 개가 무는 모습을 뜻하는 bite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가 짖기만 하고 물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말만 요란하지 실제 행동은 없다. 실제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항상 상대국을 강하게 비난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할 때 all bark and no bite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원래 이 표현은 his bark is bitter than his bite. 이 표현에 등장하는 bark하고 bite를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bitter는 맛으로 얘기하면 이제 쓰다라는 뜻이고 어떤 것이 굉장히 강렬하다든지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짖는 것이 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 그 말은 짖기만 크게 짖을 뿐이지 물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한다. 뭐 억제한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핵 위협과 관련해서는 억지, 핵 억지 이런 말을 잘 쓰죠. 네, deter라는 단어가 있죠. 사전 찾아보면 이제 다양한 뜻이 나오는데 어떤 것을 저지한다든지 단념하게 만든다든지 핵과 관련해서는 핵 억지 같은 것을 말할 때 deter라고 잘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미국 핵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 아주 유용한 예문이 있는데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를 말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문장이죠. 사형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진 않는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안 저지르도록 만들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deter crime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가 존재해야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doesn't deter crim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협상 카드라는 말을 썼는데요. 네, bargaining chip이라고 하죠. 이 칩은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카지노에서 쓰는 칩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주고받을 때 마치 화폐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칩. 협상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칩은 bargaining chip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협상 카드라든지 협상을 위한 수단 같은 거 여기서는 인질이 협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협상을 위한 수단을 bargaining chip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협상 카드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써가지고 얘기하면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되죠. 그래서 bargaining card가 아니라 bargaining chip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용하고 그 다음에 봉쇄라는 말을 하는데요.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포용 정책 뭐 이런 말을 할 때 engagement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engagement라는 단어는 좀 익숙합니다만은 봉쇄를 의미하는 그 외교에서 봉쇄를 의미하는 containment라는 단어도 있죠. 이 contain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컨테이너, 어떤 용기 이런 것을 그릇 이것을 컨테이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것 안에 이렇게 물체를 담아두면 이 용기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봉쇄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봉쇄하거나 혹은 이렇게 통제하는 경우에 그것을 컨테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새 아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인데요. 그 질병이 퍼지는 것을 봉쇄하려고 당국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컨테인의 명사형 컨테인먼트를 활용해서 북한에 대한 포용이 아닌 봉쇄를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권을 전복시킨다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동사가 있는데요. 네, toppo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top, 제일 위를 의미하는 탑에서 나온 단어인데 제일 위가 밑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게 toppo이죠. 그래서 위를 밑으로 내려오게 만들면 결국은 뒤집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권을 전복시킨다라고 할 때 topple, 무슨 government, 무슨 regime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고요. 원래 이 topple의 기본 의미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넘어뜨리거나 혹은 넘어지거나 타동사, 자동사로 다 쓰이는 거죠. 그래서 벽돌을 쌓아놨는데 그것이 toppled over, 무너졌다 이런 뜻이죠. 무너지다, 쓰러지다. 이렇게 어떤 사물을 묘사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여기처럼 정권을 전복시킨다라고 할 때도 toppo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72번 마지막 문장인데요.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인데, 우리는 따지자면 아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따지자면이라고 말했는데 그 부분을 technically라고 말을 하죠. 테크닉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부사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녀요. 이렇게 따지자면, 그러니까 원칙대로, 이론대로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어떠하다라고 할 때 technically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당신이 한 일은 꼼꼼히 법대로 따진다면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교나 기술을 얘기하는 테크닉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뜻으로 쓸 수도 있죠. 특히 이제 예술과 관련해서 기교적으로 어떠하다라고 말할 때 테크니컬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니까 이제 소품 같은 거, 작품 같은 거죠. 굉장히 쉬워 보이는 그런 곡이지만 실제로 연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기교적으로 까다롭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technically very difficult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따지자면이라고 할 때 쓰는 technically, 보통 이런 의미로 잘 쓰이고요. 어떤 예술이 많은 기교를 필요로 한다고 할 때 그때도 technically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치 외교와 관련해서 북한에 관해서 그리고 탈북자에 관해서 얘기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계속 이어서 책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